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2020년도 주요 추진 시책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재룡 기획 담당입니다. 이오현 예산 담당입니다. 김주 법무 담당입니다. 박현서 교류 규제 평가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 담당의 이상훈 6급 주무관입니다. 예산 담당의 김병산 6급 주무관입니다. 법무 담당의 신혜원 주무관입니다. 교류 규제 평가의 권준호 담당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 추진 시책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 시정 가치 실현을 위한 기획 협업 강화가 되겠습니다. 소통 행정, 생활 행정, 약속 시정의 밑바탕으로 주민 복리 증진과 밀접한 민선 7기 공약과 지시사항 및 주민 건의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시민 중심의 탄력적인 시정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관리의 47개 과제에 69개 사업이 되겠고 지휘부지시사항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희망속초 미래설계 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 건의를 83건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주요 업무 시행 계획을 수립 및 점검을 하고 강원연구원 등의 정책 현안 연구 과제 발굴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정책 반영 등 시정 경쟁력 강화입니다. 정부 등 공모 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기관 교통망 및 남북 경협 등 환경 변화에 대비한 동해안권 시군과의 상생 협력 사업 발굴 및 협치 강화를 통한 상생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으로 공모 사업을 우리가 응모하여 53개 사업에 474억 3천만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19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정례회를 참석을 하였고 금년에 우리시에서 9월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정부 공모 사업 및 정책 방향 모니터링을 통한 대응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강원 연구원 등을 통한 공모 대상 사업의 대응 논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요 현안 및 해결을 위한 정책 소통 다각화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한층 더 강화된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로 발전된 협치를 지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 공조를 위한 효과적인 대외 협력 채널 등을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19년 시의회 정례위원회 사전 보고를 107건을 하였으며 의회에 접수된 민원을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9년 당정협의회 개최를 2회 하였으며 대정부 현안 보고는 수시로 하였습니다. 강원도 서울본부 세종사무소 협력관을 6급 1명을 파견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시의회와 소통 협력 확대를 위한 주요 현안사항 등의 사전 협의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의회 지적사항 및 제안사항, 주민 민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속초 미래발전 전략 실행 방안 마련입니다. 속초시 미래발전 중장기 계획인 속초 비전 2035 연구 용역의 비전 및 추진 전략 등 수립에 따른 지속 가능한 핵심 사업에 대한 세부 실행 방안 마련 및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비전 2035 연구 용역은 2017년 11월에 시작하여 지난해 12월 12일에 마무리된 사업으로 강원연구원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속초시 미래 발전 및 발전 방안 등 지속 가능한 핵심 사업 발굴과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속초 비전 2035 권역별 부문별 실행 세부 계획을 도출하고 부서별로 실행 과제 전파 및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부서별 실행 과제 및 추진사항 관리 및 수시 보고 체계 마련을 하여 종합 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의 시민 중심 원탁회의 운영입니다. 원탁회의 현황입니다. 구성 인원은 행정, 재정, 교육, 복지, 문화, 관광, 건설, 환경, 산업, 경제 등 각계 분야별 시민단체 대표 5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입니다. 그 주요 기능과 역할은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정 자문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이익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하고 시정 현안 과제, 쟁점 사항, 갈등 요인 등에 대해서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18년 9월 6일 발족을 하여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서 자문 회의를 개최를 하였고 8건에 대해서 자문을 하였으며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지역 이슈 등에 대한 실질적인 순수 민간 자문 운영을 내실화하겠고 회의 결과에 대한 시정 반영 조치를 통한 원탁 회의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강원 북부 교도소 건립입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장사동 산 50번지 일원이 되겠고 시행 부처는 법무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32억 5,200만 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19,465평방미터 약 5,888평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청사가 13개 청사가 있고 비상대기소 직원 숙소인 비상대기소가 50세대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수용 규모는 688명으로 직원이 210명이고 수용자가 478명입니다. 2016년 7월 11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5%를 보이고 있으며 저희들이 법무부를 방문한 결과 4월 12일 정도에 준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2020년 강원 북부 교도소 본격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 인재 및 관내 업체 우선 채용, 참여 등 주민 건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1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국도비 예산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입니다. 정부와 강원도 역점 시책과 연계한 대규모 사업 및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 등을 적극 발굴을 통해 지역의 현안 문제 조기 해결 및 증가하는 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도비 예산 확보 등 총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 부서별 대책 보고회를 지난 2월 10일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총 19건에 612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사항 보고회를 3월과 4월에 이어서 하고 예산 순기별
일정에 맞춰 단위 사업별 책임자 지정 및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 이양에 따른 예산 확보 추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입니다. 상반기 신속 집행으로 재정 운영의 선순환 정착 및 연말 예산 집행 쏠림 방지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및 소비 투자 사업이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신속 집행 부서별 주요 사업 파악 및 점검 계획을 가지고 점검을 할 것이고, 매주 금요일 부서별 신속 집행 추진 사항을 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2000년도 신속 집행 실적 평가를 통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속 집행 우수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는 기회를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환경 변화에 맞춘 능동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적법한 행정 절차 준수와 송무 수행 역량 강화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 법제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한 자치복지 기반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소송은 57건을 했고 종교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종교는 24건, 계류 행정심판은 10건입니다. 행정처분 전 사전 청문은 11번을 실시하였고 고문 변호사 자문은 45건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치복귀 정비 실적으로 205건인데 조례가 151건, 규칙이 54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직원 법률 및 송무 교육을 9월에 실시하고 법제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법제 교육을 또한 금년도 9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입안 지원으로 자치복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책 수립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는 실용적 통계 구현입니다. 정확하고 내실 있는 통계 조사를 통해 주요 정책 개발 및 지역 경제 발전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통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통계 조사는 사업체 조사, 속초시 사회 조사, 속초 통계연보 발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 그리고 인구 주택 총조사와 농어업 총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된 통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 업무 정부 합동 평가 관리 및 환류 기능의 강화입니다. 체계적 평가 체계 구축과 함께 역동적인 업무 추진 환경 조성 및 합리적인 성과 보상 체계 마련을 통한 일 중심의 조직 분위기 형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시정 주요 업무 평가 추진을 우리 시의 27개 부서를 하는데 350여 개의 평가 지표를 가지고 수행을 하겠습니다. 본청과 사업소는 내부 평가와 고객 만족도 평가, 내부 평가는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고객 만족도 평가는 외부 평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고객 만족도 평가, 외부 평가에만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과 도 단위 및 정부 합동 평가 운영의 관리와 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하고 시정 주요 업무 평가 시 정부 합동 평가 및 중앙 단위 평가 우수 부서에서 가점을 보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2019년 시정 주요 업무 실적 평가 및 2020년 평가 계획을
2월 중에 수립을 하고 고객 만족도 조사 연구 결과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2019년 정부 합동 평가 최종 평가 결과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고객 만족도 조사 연구 영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지방정부와 교류 협력 사업이 강화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교류 및 정보 교환을 통한 우호 증진 및 경제교류 협력 발굴 등 상생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현황입니다. 국외에 3개의 도시가 있고 국내에 4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국외에는 미국의 그레샴시, 일본의 요나고시, 중국의 훈춘시, 국내 도시로는 서울 중구, 경기 오산, 전북 정읍, 전남 여수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입니다. 산불 피해 관련 자매도시 성금 및 구호 물품을 19년 4월 우리 4차 산불 났을 때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요나고시에서는 성금 470만 원을 보내왔고 국내에서도 여수, 오산, 정읍, 중구에서 성금 및 구호 물품을 답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자매도시 공원을 도문동에서 청초호수 해상공원으로 이전을 5월 20일에 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15일에는 훈춘시 대표단 내방 관련 사자상 제막식 행사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일본 요나고시 자매결혼 25주년 행사를 금년 8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2020년 속초시와 요나시 간 파견 직원에 대한 연수를 9월부터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국 그레샴시 자매결혼 35년 기념 행사를 금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적극 행정 확산을 통한 민생 중심 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적극 행정과 규제 개혁 업무와의 연계성 강화 및 유기적 업무 추진 체계 확립으로 시민 중심의 역동적 시정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2019년 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이 있어 이후로 적극 행정에 대한 업무가 추진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적극 행정 내용은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 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통한 시민 중심의 역동적 시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규제 개혁과 성과 평가, 감사, 법무, 인사 등 5개 분야 업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적극적인 적극 행정 문화를 조기에 정착하는 전략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는 게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한 경우에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공무원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제 징계라는 부분이 있고 구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적극 행정 지원 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는데 이거를 여기에 결정을 통해서 적극 행정 면책을 해주고 징계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고 구상권을 좀 제한을 해주고 필요에 따라서 민간 부분이나 이런 데로부터 소송에 제기가 되었을 적에는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0년도 업무
무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이 10분이고 추가 질의 5분씩 하는데 우리 유혜정 의원님, 우리 강정호 의원님하고 방원욱 의원님이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을 하는 관계로 질의를 좀 먼저 해서 변경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순서는 방원욱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방원욱 의원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순서가 좀 늦을 줄 알았더니 예, 과장님 하여튼 다시 만나서 하여튼 본청에 들어오셔서 하여튼 반갑고 아주 좋고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기획실 업무라는 것이 사람은 많지 않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예산까지 다 합쳐져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능력을 발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궤에 보면 기획 예산과의 교류 규제 평가 담당계는 뭐 하는 데입니까? 말 그대로요. 교류 업무를 하고 국내외 자매 도시 아까 보고를 드릴 때 국외에 3개 도시가 있고 그레샴시가 있고 요나고시가 있고 훈춘시가 있고 국내에는 4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교류 업무를 관장을 하고 또 평가를 합니다. 우리 시의 부서별 1년 동안 이 금년도에는 지난 19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규제 개혁 업무를 또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두 분이 하셔도 충분한 업무입니까 이게? 원래는 3명이 있었는데요. 지금 1명이 지금 결혼 상태로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업무라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6페이지에 보면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소통 다각화라는 것이 있는데 시의회와 집행부와 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글쎄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은 나름 저희들은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라 이제 다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업무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 자료나 내지는 신문상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 남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시원이 그것도 모르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감안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시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좀 알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이제 시민들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소통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나면 충분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 개혁 그 두 번째에 보면 시의회 접수 민원 등 시민 고충 처리 신속 지원 강화가 있는데 이 접수건이 있습니까? 지난해 11건이 있었습니다. 11건. 예. 그럼 우리 시의원들은 그냥 부서로 뛰어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의원 제가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의원실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이제 저희 부서로 올려주시면 저희 부서에서 해당 실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많이 가지는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루트를 통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한 번도 이 루트를 통과한 적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집행부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고요. 그 접수 민원하고 시민 고충 처리 이거 하나 접수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려도 되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처음으로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유사 기자님 화면 좀 이게 지금 오래된 건데요. 이게 참 이거 좀 어떻게 과장님 이거
좀 해결이 과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청호동 아바이 마을에 갯배 타고 건너가서 넘어가면 여기 아트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갯배라고 써 있죠. 예예 있습니다. 아시죠? 여기 문화공연당 하는데. 예예. 과장님 여기 컨테이너가 주는 참 예술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이 컨테이너 두 개가 주는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이 좀 있습니다. 공연도 많이 하고 어디로 가노? 왜 이랬냐? 잠깐만요. 저 여기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가 두 개가 있고 여기 공연장이 있고 이쪽으로 좀 가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이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거 아시죠? 예예. 거품 화장실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민원이 뭐냐면 이 아트 플랫폼이랑 여기 낚시하는 사람들 많죠, 과장님. 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뭐 쓰레기도 있고 물 청소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은 좀 물 청소도 하고 시원하게 좀 이 다리 이게 고가 밑이라 이 다리 밑이라 뭐 비도 이렇게 물 청소를 할 수도 없고 뭐 물이 떨어지는 데도 아니고 이거를 문화체육관에 그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해도 뭔가에 의해서 수도가 설치를 좀 해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은 물통에다가 이 둥근 물통 물 받아 와가지고 청소하고 우리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 제기를 좀 합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요거 진행 사항하고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하고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진지하게 얘기해도 안 돼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 수도 하나 설치하는 건데 그리고 곧 아까 그 화장실 옆에 수세식 화장실이 좀 넓게 해서 좀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서라도 수도를 좀 하나 좀 뽑더라도 해서라도 방법을 좀 찾아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 알겠습니다. 지역의 지역구 의원 방원욱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우리가 작년 2월, 12월 달 중순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당초 예산을 다 해드렸어요. 4,105억 원에 대한 예산을 다 했는데 제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페이지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관한 건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1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율 그다음에 지방재정 신속 집행 맨 위에 박스 안에 보면 상반기 신속 집행으로 재정 운영의 선순환 정착 이해하시죠? 예예.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말 예산 집행 쏠림 방지 예, 안 하잖아요.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 집행은 요번에요.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 요번에 3월달에 급하게 또 저희들이 추경을 지금 잡으려고 해요. 급하게. 강원도에서는 뭐 제일 빠를 수도 있다고 안 쓰잖아요. 안 쓰기 때문에 그런 집행률을 봐서 안 쓰면 저 이 방 의원은 진짜 예산 안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을 줬어요. 4,100억 원을 다 드렸어요. 원하는 거는 저희들은 그 다음에 사무행정감사 때 뭔가의 감사 지시가 감사 뭐 결과가 나가겠지만 해주고 싶어요. 일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미리 내년 예산이 얼마쯤 되겠다, 뭐뭐 사업 하겠다라고 짜면 미리 좀 준비하는 과정은 없나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만 더 부분이-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 경제가 엉망이잖아요. 또 이것도 시장 가면 또 난리도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에 좀 집중적으로 초창기에 좀 풀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4차 우리가 4차 추경까지도 아직 그 뭐예요 도면도 안 나오는 지금 이 지경에 있어요. 능동적 이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획 예산과에서 능동적. 수동적인 거 말고 능동적으로 하다가 뭐 사고 나면 저희 의원들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도와주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제가 참-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1분 남았다는 얘기니까 충분히 천천히 얘기 좀 지금 해주십시오. 저 의원님께서 예, 저는 걱정하시는 얘긴 다 쏟아부은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것 못지않게 저희들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속 집행이
지금 강원도 정부 차원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매주 그 순위가 매겨집니다. 강원도에서 현재 저희 시가 6위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 57%를 집행을 해야지 됩니다. 예. 목표율이 신속 집행 목표율이 57%거든요. 그래서 약 한 상반기까지 1,218억 원을 집행을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집행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부터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고요. 예, 같은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 조기 집행에 대해서는 진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하셔서 동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의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예, 방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소통 다각화와 관련해서 의회와의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의회와 소통을 좀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의회는 한 달에 4번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례회를 언제든지 활용을 하고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 의원님들은 정례회가 언제든지 개최가 가능하니까 그때 어떤 중요 정책이나 현안 변경이 생기면은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원활한 집행부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이 기획예산과의 업무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셨고, 아트 플랫폼 청소 좀 제발 해달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담당은 아니잖아, 거기가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예. 그리고 지금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서 지금 신종 코로나 전국의 지역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 공공정책, 공공예산 투입을 통해서 그나마 지역 경기 활성화에 좀 보탬이 돼 주셨으면 하는 중앙정부의 방침과 더불어서 강원도 방침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우리 지자체도 그런 정책에 부응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상반기에 많은 사업들이 예산 집행이 돼가지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그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좀 중복될 수 있지만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획예산과는 의회와 집행부를 연결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의회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화면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 교도소 관련된 업무 때문에 우리 기획계장님께서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제 막바지입니다. 이제 어쩌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시민들께서 건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시고 법무부 측에서 안 된다는 규정과 법률이 어떤 부분인지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잘 검토해서 최대한 속초 시민들께 많은 혜택이 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자. 의회 함께 노력하자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산불이 났습니다, 과장님. 이 사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산불 나기 전에 청해학교에서 교도소 측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예. 나무가 많이 있어서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 어떻냐? 이렇게 됐습니다. 혐오 시설인 교정 시설이 바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정 시설에서도 우리 속초시 청해학교를 비롯한 일부가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즉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산불에 방화자인 한전의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법무부의 요구를 하든지 해서 지금 조림을 해놨지만 이 나무가 언제 크냐면 10년 있어야 크는 나무들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미 큰 나무들을 이식해서 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지금 청해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장애인으로서 남들보다 더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건의를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사진 보시니까 상황이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예, 저도 뭐 다녀오기도 했었고 예. 그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8년도 행정사무감사, 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배석해 계신 국장님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 화면을 꼭 좀 봐주십시오.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건의가 된 내용이었고, 이게 이제 제가 그때 기획예산 담당관실하고 교통과하고 동시에 이제 말씀드렸던, 중복해서 말씀드렸던 건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과거와 달리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많은 시설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진성 폐차장이라든지 맞은편에 택배 회사, 그리고 전원주택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속초시의 마지막 자해전 절선은 이 개인 택시와 앞이 청해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계신 분들이 속초 시내를 진입하거나 또 자기 집을 가기 위해서 갈 때는 지금 화면을 틀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과정을 제가 직접 운행을 하면서 촬영을 한 건데요. 과장님 화면 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은 시민들이 불편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를 위해서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시정의 우선 추진 사항으로 추진을 해오고 계십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화면은 시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는 택배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만 해도 70명이 넘고요.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옆에 전원주택에 거주하시고 있는 가구 수가 10가구가 넘습니다. 맞은편 폐차장을 비롯해서 여기에 지금 이 도로를 지금 화면으로 보는 것만 해도 지금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삥 돌아서 오시는 분들이 적어도 200명이 넘다는 얘기죠. 고성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는 소방차가 지금 이쪽으로 진입을 못해서 켄싱턴까지 가서 돌아와가지고 그때 빠른 진화를 하지 못해서 더 큰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서명을 해가지고 경찰서 교통발전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건의서까지 제출을 한 내용입니다. 계속 보셔도 됩니다, 하면은. 근데 이게 지금 처음에는 왜 진행이 안 됐었냐면은 국도 절선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건부 부결을 시켰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여기 있습니다. 가장 화면 계속 보셔도 됩니다. 예. 지금은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조건을 거셨어요. 여기는 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제반 시설, 과속,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 가감속 차로 설치, 일부 구간 도로 확정, 한전 전주 이설 등 이러한 예산 수반이 확보되면 절선이 가능하다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속초시의 예산만 뒷받침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시켜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 국장님과 전임 기획예산 담당관 예산 계장님께 전달을 받으셨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하루 빨리 조속히 예산이 확보돼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빨리 해소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좀 남았지만은 우리 과장님 잘 해주시리라 믿고 의회와의 소통을 더 강화해 주시고요. 시민들께서 의회는 대의 기관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면 시민을 무시하는 거고요. 의회의 소통과 공감이 그리고 적절한 비판과 감시가 반드시 필요한 게 우리 지방자치법의 법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점 명심하셔서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소통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속초 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우리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또 강정호 의원님 역시 의회와의 소통을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 교도소 주변이 지난 4월 4일 산불로
살림이 훼손이 되는 바람에 도로변이나 우리 청해학교에서 그 교도소 교정시설이 훤히 다 들여다 보임으로써 우리 관광지의 이미지 주변 우리 청해학교 학생들의 또 시각적 교육 효과도 상당히 안 좋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좀 효과적인 조림을 통해서 우리 숙주 교도소가 외곽에서 이렇게 좀 보이지 않게끔 하고 청해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주문이 있었고, 우리 KTX 가스 충전소 도로 관련돼서는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계속 좌회전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 좌회전 도로를 계속 개설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유혜정 의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충분히 시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중요한 업무 맡으셨어요. 예, 중요한 업무를 많이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보고 자료를 보면서 좀 이전과 다르게 그 뭐랄까 제목을 잡았던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뭘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구나가 그냥 나열식이 아니라 그런 정책 중심으로 좀 되어 있음을 일단 좀 보고 저희도 또 그렇게 좀 이제 검토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제 두 의원님들께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방재정 이제 신속 집행에 관한 조기 집행에 대한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전 현장에서 그 조기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보면 실질적인 상황들이 아니라 뭐냐면 보조금을 주는 단위를 예를 들어 이제 분기별로 했다면 이거를 반기별로 잘라서 한꺼번에 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제 속초시에 굉장히 많은 보조금과 위탁 기관들이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 돈이 내려온들 시에서는 조기 집행을 한 결과가 되겠지만 마지막 처리돼야 되는 데에서는 사업비부터 인건비부터 사실은 월별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그대로 쥐고 앉아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기 집행이 원하고자 하는 그 목표와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회의적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떠시죠? 조기 집행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전에 같은 경우 예전도 어떤 그 역기능도 있습니다. 네. 뭐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네. 역기능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는데 조기 집행을 너무 다구치고 이렇게 하니까 뭐 많은 부실업체 같은 경우도 일이 이제 집행되는 게 되고 아니라 그냥 자금만 나가 있는 상황인 거죠. 미리 많이 네. 선구매 정도 네. 이런 역기능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네. 그것보다는 이제 선순환, 선기능 이런 기능이 더 많다 보니까 공공부문에서 자금을 먼저 베풀고 그러면 사업체로 가고 사업체에서 네. 또 다른 하고 선순환적인 역할을 그렇죠. 그런 기능이 더 순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특히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제가 이제 10분밖에 못 쓰기 때문에 서로 좀 말씀 나눌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실질적인 조기 집행과 이런 예산의 효과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과 사업 대비 효율적인 그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명시월 사업이 연말에 가면 그냥 누적돼가지고 19년도 사업이 지금 20년에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돼야 되는 부분들에서는 조기 집행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조기 집행으로 그냥 돈을 나눠줘야 되는 뭐 위탁기관, 보조금 단체 이런 데는 빨리빨리 해서 나가고 실질적으로 시가 해야 되는 사업의 부분에서는 아예 계획도 하지 못하고 그냥 쥐고 있다가 연말까지 가서 그냥 사업이 명시열되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그 적절성 그리고 예산의 사실은 효율성 써야지 될 배분돼야 될 부분들을 미처 못 쓰게
사실 예산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독려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예. 네. 바로 보셨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동료를 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보고를 받고 있고 네. 부실한 것에 대한 동료를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저희들이 역점을 두는 게 이제 금년도 사업은 설계라든가 이런 절차적 과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보다는 네. 2월 사업에 대한 네. 집중적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때 그 예산이 잡혔으면 계획 대비 집행도 돼야지 계속해서 시 행정을 통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우리 속초시의 어떤 여러 가지 영향권의 변화를 같이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쪽에 보면 아주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서에서 부서 중복성 사업에 대해 총괄 조정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협업 유도 등으로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도 이제 의회에서는 각 사업별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가 다 이제 저희가 보고 예산도 이제 심의를 하다 보니 여기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사업들이 또 중복되거나 서로 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가 좀 염려스러운 이제 당부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의회에도 근무를 해봤고 네. 이제 예산부서에도 근무를 해보면 실무부서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의회 네.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다 여러 보이죠. 부서를 예. 보이게 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적인 요인은 철저히 네. 저희들은 또 지원을 하고 협업을 하도록 해야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아주 유념해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논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예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테이블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문으로라도 흔히 말해 요러요러한 사업들은 이제 이래야지 행정이 저희가 좀 한 단계를 저는 진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지 각 부서별로 각계만 해서 지금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거 아시죠? 다 연계되어 예. 있는 부분들. 예. 근데 가끔씩 보면 저는 참 잘한다 싶은 게 이제 건설 도시과의 직원분들이 교통과와 이렇게 접점이 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여기에 있는 그 담당분들께서 서로 잘 논의를 해가지고 너네 예산 있어? 우리는 뭐 이런데 이래서 그 서비스의 부분들을 좀 더 늘려내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예. 요즘에 와서 많이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 그렇죠. 직원들이. 예. 그래서 좀 칭찬도 해주시고 이런 좋은 수범 사례들도 저는 발굴하셔가지고 함께 좀 나누는 자리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예, 유념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4쪽에 이제 실적 평가가 있는데 14쪽. 이 평가라는 부분은 참 위축이 되기도 하고 참 반갑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시정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저희 또 지자체 안에서 본 직원들에 대한 평가의 상황이 되기도 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처럼 이런 정책들의 그 대민 서비스 잘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 집행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시켜주겠다면 잘하는 공무원은 더 잘하게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못하는 직원들에게 사실은 벤치마킹 시켜서 해야지 되는데 잘하는 직원들에게 상으로 이제 주시는 부분이에요. 내부에서 이런 선진 공무원들의 정책 사례들을 끼리 서로 선진 사례인 거죠. 우리 청내에서 이런 부분 발표하고 공유하는 기회들이 있습니까? 좀 공부하고. 예전에는 좀 더 이제 선진지 결과 갔다 오면은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지금은 우리 홈페이지에 그 견문록
그 출장 보고서를 아, 올림으로 네. 인해 가지고 서로가 공유하는 그런 정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참 안 좋은 말이다라고 해야 돼요. 참 공무원다운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거기에 우리 다 뛰어났으니까 뭐 이 인터넷에 온갖 정보가 다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많이 취득하고 그럽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 사람에 대한 견문은 서로 이제 그 자칭정과에서는 멘토링, 네, 그 사업을 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안에 선진 우수 공무원들의 사례들이 저는 공부하고 가는 게 늦어지는 게 아니라 빨리 갈 수 있는 가장 척경일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기획이 좀 발굴되고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하시는 건 나중에 좀 저희 보고받을 수 있겠죠? 예.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혜정 의원님 주요 시정 업무 평가와 관련돼서 업무 역량 평준화를 위한 방안을 좀 검토를 하자. 잘하는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좀 업무 역량이 약간 뒤처지는 공무원들도 어떻게 동기부여를 통해서 업무 역량 평준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의회에 계실 때 그 중복 사업에 대한 의회 지적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계셨으니까 중복 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으로 협업을 유도해서 업무 효율성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업무 회의 때 많은 서로 간에 소통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조기 집행과 관련돼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뭐 보조금 단체들 조기 집행해봤자 사업별 시기별로 집행 단계들이 있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다. 어차피 어떤 단체 조기 집행 해줘봤자 12월까지 단계별로 써야 되고 사업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미비하고, 그런 것들을 집행부의 조기 예산 집행 성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예산 집행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어서 신선희 의원님, 예, 없으시면은 김명길 의원님 먼저 하실래요?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님 양보해 주셔서. 그렇죠. 그 우리 기획예산과 정말 우리 과장님 의회도 계셨고 또 여러 부서에 이제 두루 설립하셔서 이제 예산과에 계시는데, 일단 저희는 그래요. 적극 행정 확산으로 해서 민생 중심 행정 운영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그 의회하고도 소통을 좀 잘 해 주시고요. 많이 지적해 주시는데요.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페이지 9페이지 보면은 지역 경기 활성화죠. 아니, 기획에서 지금 그 코로나 19 때문에 그 경제 사항이 보통 30% 내지 50% 저조하게 좀 됐다고. 예.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아우성이고 온 나라가 아우성이고 온 지구가 난리죠. 이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이제 그 우리 집행부의 이제 노력에도 있고 책임도 있고, 이제 집행을 이제 빨리 신속하게 해달라 이런 거는 물론 보조단체의 자금을 능동적으로 분리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건설 자금이나 정말 빨리 줘야 할 때는 조기 해서 그래도 그나마 공적으로 좀 풀어서 지역 경제 좀 활성화를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요즘 시점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기 집행 내지 이제 신속 집행이라는 표현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중점되는 사업들이 이제 지금 이제
일례로 이제 인생과도 역기능의 예를 들면서 긴밀하게 이제 이제 예, 한데 사업하는 쪽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민간 자영업자들이 그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때 그래도 지역에서 이제 공모하는 사업이나 뭐 이런 건 조기 신속 집행을 해주시면 돈이란 건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유,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네.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조기 신속 집행이 순기능적 역할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이제 강원 북부 교도소 건립이 있죠. 예. 기대를 갖고 있죠. 그죠? 어쨌든 간에 그 상주 인원은 210명이지만 수용자 가족, 면회 가족 이런 추가적인 그런 이제 인원 흡수라든지 지역 왕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역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교도소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 거 일단 일자리 창출이겠죠. 근데 그게 이제 교도소에서 저희 시민들을 써줘야지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뭐 거기에 대한 관계 밀접하게 지금 어떻게 예. 교류를 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법무부에 이제 저희가 2월 11일 날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네. 저희 기획계장하고 실무장하고 같이 법무부에 다녀왔는데요. 그렇죠. 노력을 하셔야죠. 예예. 그래서 4월 12일 경에 준공을 할 예정이고 금년에 수용인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거는 나중에 좀 봐야 되겠다. 점차적으로 운영 요원들이 금년도에는 4월 달부터 계속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하십니다. 4월에 준공이 돼서요. 예. 그러면 이제 지역에 이제 숨겨져 있는 지역 인재 채용이라든지 또 만약에 소모품이라도 갈래에 있는 업체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건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무부하고 인인할 수 있도록 예. 그 부분도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뭐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렇게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관리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라든가 뭐 기타 경비 이런 부분의 인력은 뭐 지역에서 채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분들도 그건 적극적으로 하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있는 공사장 주변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유발했죠. 예. 그 비 왔을 때 토사 유출이라든지 저희도 이제 저희 의원들도 이제 차를 타고 거기를 갔는데 차가 빠졌어요. 거기가 깊이니까 차가 빠져가지고 2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견인해가지고 온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그 지역이 이렇게 이제 토사가 이제 이렇게 경사가 지니까 토사가 유출됐어요.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 논이 다 모래로 다 막 쌓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겨울철이니까 그렇고요. 이제 여름철에 도사 유출이 돼가지고 예.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건 이제 처리가 그렇게 됐나요? 그때 당시? 예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엔 겨울철이니까 아무래도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신속하게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시가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한다든지 앞장서서 그 민원 처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매도시 15페이지 자매도시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매도시를 저희도 이제 그 경기 오산도 갔다 왔고 전북 정읍도 갔다 오고 훈춘시도 물론 다 갔다 왔는데 그 자매도시의 시민의 날 이런데 저희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희 그 시설 저희 시에 예속되어 있는 뭐 사자놀이라든지 무형문화재라든지 풍물단이라든지 아니면 시립합창단을 그 이제 시민의 날이나 중요한 행사 때 홍보 차원으로 보내서 한 시간이라도 좀 한 몇 분이라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걸 서로 협업하면 속초시를 홍보하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여름 속초 해수욕장에 그
그 이제 자매 도시의 공간을 만들어서 자매 도시에서 이제 그 여름에 해수에 오신 분들은 저희가 우대를 하고 뭐 물품도 기증을 하고 이렇지만 그런 이제 그 축제 행사 온 시민이 다 모였을 때 속초에서 공연단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하여튼 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당부의 말씀은 어쨌든 저희 시와 여기에 이제 항목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6페이지에 보면은 6페이지가 아니고 그 의회하고 일 있죠. 시민 몇 페이지죠? 의회하고 이제 협업 정보 6페이지 공유 맞습니다. 6페이지 있는데 맞습니다. 예예예. 정말 그 지금 현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뭐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그 뭐 중요한 안건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저희가 신문 매체를 보고 안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원들이 그래도 시정에 앞장서서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같이 의회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좀 신속하게 의회에 좀 제안을 좀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꼭 그래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도 계셨고 또 예. 지금 예산 결정에 감사실에 계시는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름 저희들은 이제 의회와의 관계에서 이제 의원님들이 계속 많이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향후에는 뭐 의원님들께서 뭐 신문으로 뭐 어떤 내용을 안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뭐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도록 적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네, 의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선 부의장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많은 시민들이 어렵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은 더더욱 상황이 심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공공 영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장서서 경기 부양책을 좀 써줘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실질적인 조기 집행으로 우리 시민들의 경제 활동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주시고, 그 최근에 우리 또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우리 구내식당을 매주 금요일 날 이제 영업을 안 하고 직원들이 이제 식사들을 시내 나가서 하시는데, 이거 금방이 아니고 우리 시내권 전체로 좀 이렇게 다니시면서 고루고루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계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다들 힘듭니다. 그럴수록 저희 공공행정에서 모범을 보이고 조기 집행을 통해서 경기 부양책이 우리 시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이 있었고, 속초교도소 운영과 관련돼서 어차피 저희 지역에 들어와 있는 국가행정시설인데 이 시설을 유치하게 된 목적은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겠죠, 그죠? 그래서 물론 교도관 등 국가직 공무원들은 법무부에서 어차피 발령을 내겠지만 그 외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동안 요구를 해왔고 그동안 또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식자재라든지 그다음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 구매를 통해서 교도소 유치를 통한 지역적인 이미지 훼손을 상쇄할 수 있는 지역 경제 부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법무부와 잘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 문화예술팀 시립합창단이라든지 뭐 풍물단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문화예술팀들이 있는데, 이런 자매도시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하면은 그런 우리 공연팀들, 문화예술팀들의 수준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실력 향상도 될 수가 있고, 물론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겠죠.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자매도시 시민의 날 행사를 가면은 다른 자매도시에서 많이 들어와요. 합창단이라든지 풍물단이라든지 그 자매도시 공연팀들이 와서 공연을 해주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또 부의장님이 그런 것들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뭐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참조를 해주시고 또 의회와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는 한 달에 4번 정례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나 앞으로 변경 사업이나 그런 아니면 주요 사업도 추진할 것들이 있으면은 의회 오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 논의를 해주시면은 원만한 집행부 업무 집행에 도움이 되면 됐지 안 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잘 알겠습니다. 예. 의회 또 계셔 보셨으니까 예. 그런 흐름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김병길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봉준 과장님, 그 제가 질의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또 시정 전반에 걸친 뭐 기획이라든가 예산 관련된 업무 수행하시느라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질문에 앞서서 지금은 강원도 이 정치적인 그 색깔과 정치성을 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번 그 계속되는 그 4년마다 한 번씩 계속되는 강원도 그 선거구 획정과 관련돼서 지금 지역에 여론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이유가 인접 시군과 관련된 그 정책과 관련돼서 공유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상하한선과 관련된 이 조정에 있어서 항상 우리 지역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데 대해서 혹여나 이게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행정적으로 이 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득이 되겠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갑자기 신규 이 선거구가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국책 사업으로 들어오는 30년 수건 사업 그 동서고속화 철도와 관련돼서도 인근 시군들이 지나는 그 역마다의 그 인근 시군들이 협업을 아주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선거구 획정과 관련돼서 보면 행정적인 부분도 사실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공식적으로 뭐 지금 우리 그런 거 관련해서 뭐 논의가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교리 업무나 이런 걸 통해 창구를 통해서 다른 부서 쪽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다. 저희 부서 쪽으로는 뭐 그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업무 협의라든가 이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죠. 예. 지금 이제 사회로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돼서 인근 시군이 또 떨어져 나가고 다시 붙는 이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지역 간의 상생과 이런 협업할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논의해야 될 이런 또 상황도 올 수 있고 시군 간에 또 이견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것과 관계없이 2020년도 이제 비전 목표 이제 추진 상황과 관련돼서 미래 설계 보고회가 이제 매년 초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이제 의원님들과 함께 그 자리에 이제 항상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현장에 그 비전 미래 설계 보고회에서 나왔던 의견들과 관련돼서 이제 추진 과정 그리고 이제 그 검토 과정이 이제 펼쳐질 텐데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명확하시잖아요. 주민 그렇죠? 건의사항 그 주민 말씀을 건의사항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그래서 제가 있고, 말씀드리는 게 예. 기준이 명확하게 예. 이제 분류를 하실 거 아닙니까? 장기 그렇습니다. 검토 예, 사항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이 중에 보면 이제 처리 완료건이 이제 23건은 이제 단기적으로 바로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려운 숙제가 어떤 부분에 민원이 있을 거예요. 예산 배정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예산 배정이라기보다는 그 네네. 절차상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뭐든지 되는 것은 아니고 네. 사전에 밟아야 할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 제2염직을 뭐 공사를 해달라고 네네. 하면 돈만 들여서 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제2염직으로 지정이 돼야 되고 도시의 부서나 이런 데가 다 연관이 되고 그런 네네네. 절차들이 밟았을 적에 이게 몇 년을 간다 할 때는 중기 또는 장기 과제로 분류가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시간이 예. 많지 않아서 이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 현장에서 이제 그 건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부서장님께서 이제 답변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답변을 하고 또 이제 검토해서 추후에 그 동을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래 설계 보고회가 끝나고 나서 그 추후 이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 동별로 그 통보하신 내역이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83건인데요. 83건. 83건인데 여기 이제 취합이 됐고 조치 계획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요 조만간에 동에 배부가 될 거고 이제 통지가 될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내용과 지금 연관돼서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렸던 건 시민들의 이제 의견 사항을 이제 수렴하신 거고 그 시민중심 원탁 회의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원탁 회의 저기 8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 원탁 회의에서 그 시에다가 제안한 내용 중에 그 시의 어떤 추진 방향과 관련돼서 접목시킨 그 사업이 몇 개가 되죠? 8건이 8건이 그 중에 이 대표할 수 자문이- 있는 건 뭡니까? 시민의 날 부활하고 시민 헌장 개헌, 예. 그다음에 중앙가로 일방 통행, 네. 그다음에 구 속초 수역 활용 방안 등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이 원탁 K에서 나오기 전에 이 네 가지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뭐 심사숙고해서 이제 원탁 K에다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원탁 K의 기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집행부에서 어떤 이 부분 사안에 대해서 원탁 K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이제 밀고 나가려고 했던 부분이 원탁 K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나요? 자, 브레이크를 걸는다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네. 자문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자문기관인데. 예, 자문기구니까 네네. 거기에서 뭐 이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령 중앙시장 가로를 양방향이냐 네네. 일방통행이냐를 했을 때 지금과 뭐 쌍방향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는 결정이 될 수 있는 네.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어떤 말 하는 그대로 사업에 대해서 뭐 이게 어떤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건 잘못됐다 잘됐다 이것은 의안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의회의 이제 결정 사항과 이제 원탁 회의의 기능과 관련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제 매번 이제 그 문제가 됐던 사안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자문 역할이지 않습니까? 예. 자문 역할이었을 때 원탁 회의에서 좀 더 다른 이견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원탁 회의 그 특히 의회의 그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이견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그 집행부에서 반드시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네. 만약에 자문 결과가 지금 집행부의 어떤 다른 쪽의 의견이 나왔을 적에는 그는 자문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게 자문기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결정하는 것은 결국 네. 뭐 의회에서 결정이 될 수 있는 게 네네. 있고 시장님이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말 하는 그대로 것이 자문 역할만 하는 기구다. 예, 이렇게- 그것이 뭐 따르냐 안 따르냐의 부분 영역은 네네. 시장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결정 사안에 있어서 이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는 게 있다면 의회에 와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을 설득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원탁 회의와 관련돼서는 그 결정을 원탁 회의 쪽에다 던져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이런 그 모양새는 만들지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원탁회의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은 이제 단체장 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늘 그런 단체장 협의회와는 약간 차별성을 두어 가지고 그 실무적인 부분이 많이 그 분들이 위원으로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모습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그 원탁회의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미래설계 보고회를 다니면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현장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장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현장의 그 연출하는 미래설계 보고회의 그 현장 목소리가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 원탁회의는 원탁회의대로 의견 수렴하시고 연초에 시민 그 목소리를 상당히 겸허하게 좀 수용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 수용하시고 검토할 부분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동을 통해서 반드시 그 민원을 제기했던 그 시민에게 반드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에서 그분들은 실생활하시면서 물론 원탁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원탁회의는 좀 시 차원의 그런 영역을 자문을 한다라고 하면 동 주민들은 실생활하면서 네. 뭐 쓰레기 버리는 게 어렵다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 생활과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네.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모두 다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자님 시간 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좋은 또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미래설계 보고회 때 총 건의 건수가 83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나오면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의원별로 다 나눠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미래설계 보고회 때 나왔던 주민 건의 사항이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 시민 전체가 바라는 사안이다. 그리고 시민원탁 회의에 대한 이제 운영과 관련돼서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안든 안건들이 집행부에 건의가 돼야 되는데 집행부 안건이 원탁회의의 여론을 수렴하는 여태까지 이제 절차상의 모습을 보여왔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원탁회의에서 자체적인 안건을 생산해서 시민 의견과 더불어서 집행부에 건의가 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이제 취지의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추가 질의 우리 유혜정 의원님. 이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6쪽에 보면 이제 적극행정 확산을 통한 민생 중심 행정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지난번 이제 조례 개정이나 제정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저희도 이제 검토를 했었고 그런데 정말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예. 시 이제 그 여러 행정 공무원들은 각 직급들이 쭉 있죠. 네. 근데 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실무선이 되겠죠. 실무라 하면 뭐 7급, 6급. 네, 7급과 6급.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적극 행정은 이거랑은 좀 다른 거죠. 제발 그 주민들의 모든 그 행정 업무가 다 대민을 만나는 업무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최소한 이제 대민을 만나는 업무에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라. 이게 적극 행정은 아닌 거죠. 그거랑은 좀 그거하고는 차별화되는 약간 뉘앙스가 틀리죠? 네, 예. 차별화되는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냥 우리가 적극 행정의 부분으로 행정적 서비스라고 얘기하면 매뉴얼에 없는 것 이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것만큼 제대로 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도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네. 소극 행정을 막자라는데 의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적극 행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 단어의 이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하자, 막 이럴 땐 열심히 일하자 이 의미가 이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적극 행정이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섰을 때 그럴 때 조금
실수라든가 잘못된 일이 발생할 때는 그것을 이제 어떤 충분히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뭐 구상을 한 경우에는 그건 국가가 나서서 지방 단체가 나서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과장님 이제 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 국가에서까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상황은 뭐냐면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라는 기준은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말하는 부분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부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난번 이제 민원토지과 그 보고에서도 저희 의회에서 뭐 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감정 노동에 대한 또 보호를 어떻게 할까 이 부분으로 상담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본 의원이 좀 판단하는 부분의 행정 서비스는 뭐냐면 있는 매뉴얼대로 제대로 해주는 게 가장 친절한 서비스고 가장 만족도를 높이는 거지. 얼굴과 말씨 자체가 웃고 상냥해서 되는 부분과 좀 그것까지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가장 이제 시민들이 몸을 동동거리거나 답답해하는 것이 뭐냐면 해야 될 업무의 상황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있고 이런 말씀 많이 듭니다. 제가 시를 상대로 일하는 외부의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가 업체에 위탁하거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너무 업무 파악 안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들으면 참 마음 쓸쓸해요. 저희는 참 많이 격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끌어주시는 게 저는 좀 기획행정에서의 어떤 굉장히 앞서가야 될 좀 부분이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복지부동 자세 아니겠습니까? 어떤 복지부동도 좋은데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라는 거예요. 자기 업무만큼은 A부터 G까지 좀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제가 보기에 최대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 행정 이전에 일단 아주 평면적인 부분에서부터 좀 뭐랄까 이렇게 다 잡아주시기를.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무원의 알파이자 오메가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아마도 이제 그걸 기대하는 부분에서 그게 되어야지 그 다음도 이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기본이죠. 예, 네, 좀 강조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 또 김명길 의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질의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좀 다시 한번 좀 질의 드리는데요. 15쪽에 보면은 그 국내 지방 정부와 교류 협력 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좀 여쭈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국내의 그 교류는 이제 활성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훈춘 외에 요나고시 그리고 이제 그레삼시, 그레삼시와 관련된 그 지방 정부와 그 교류 협력 사업 중에 과장님은 그레삼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미국 서부 지역의 포틀랜드시 옆에 있는 아니, 그 조그만 시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위치를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지금 공무원들께서 이제 해외 벤치마킹이라든가 연수를 가시잖아요. 그럼 국외를 가실 때 지금 우리 그 국외 자매 도시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쪽의 그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도 우리 자매 도시 바로 옆에 우리하고 연관돼 있는 도시에 국외 도시에 그 업무라든가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벤치마킹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만약에 자매도시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더욱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우리 그레삼시에 대해서는 좀 내용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저도 그레삼시에 대해서 그 미국 오레곤주에 있다라는 거 외에는 전혀 저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 의회 차원에서도 제가 의장님께도 그렇고 의원님들께 건의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상호간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들, 장점을 우리가 우리 지역으로 와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뭔가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문화적이든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지리 여건이든 뭐 지리 여건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비슷한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류가
민간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훈춘에 그 방역과 관련된 그 지원이 있었을 때 훈훈한 참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도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교류 현황과 관련된 내용이 제가 숙지가 이제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잘 그 정보가 확실한 부분이 별로 없어서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교류 부분은 이제 의원님들도 이제 같이 교류위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그레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조금 그렇고 요나고시하고도 활성화가 잘 되었는데 네. 국가 정부 차원의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요즘에 좀 뜸한 경우가 있고요. 네. 훈춘시하고는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 코로나 19 때도 저희들이 1,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라든가 방역복 이런 거를 지원을 한 경우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레샴시하고는 이제 조금 그 이원들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호 교류 관계라는 것이 상호주의인데 그쪽에서 오시면 저희들도 가고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다 답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1분 20초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부서장님들께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 반영을 하실 때 뭐 민원 사항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건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시민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번 같은 말을 위원회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 우리 주무관님들 계시잖아요. 주무관님들, 그 부서의 계장님들, 그리고 과장님. 그분들하고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고 좀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왜냐하면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더라도 시장님은 부서장님을 다시 뵐 수밖에 없는, 시장님께서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으로 그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지 못하셨던 정책이 있더라도 부서장님께서 이건 반드시 시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시장님, 이건 그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민원인과 대동해서 시장님을 뵐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가 부서장님께서 파악하셨을 때 그 민원인에게도 이건 그 중장기적인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계속 소통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시장님 이건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부서장님께서 요청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또 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행정 내부에서는 그러한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그것이 이제 외부로는 얼만큼 비춰지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내부에서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그것이 이제 실무선에서 계획이 돼서 올라가고 보고가 돼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장님께는 뭐 과연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과정들, 시스템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우리 또 김명길 의원님께서 우리 자매도시 교류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리 서울 중구나 전남 여수시하고도 교류가 지금 집행부는 되나요? 여수는 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좀 뜸하게 정읍하고 오산에 비해서 좀 덜한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뭐 산불 같은 경우에도 여수시나 중구에서는 많이 또 지원을 해주셨고, 근데 그 인연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정읍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처음으로 방문을 했대요, 의회에서. 그래서 너무나 환영 환대를 해주셔서 아주 기분 좋게 방문을 하고 왔고, 경기도 오산 같은 경우야 뭐 자주 가고, 그런데 지금 서울 중구라든지 전남 여수 같은 경우는 자매 도시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왕래가 뜸하고, 작년에 중구에서 시민의 날 속초 오셨나요? 속초를 그때 기억이 나네요. 멋있게 공연한 게. 그래서 좀 이렇게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들을 의회에서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는데 성과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성과가 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필요한 도시들끼리 교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제안도 해보고, 국제도시와 관련돼서 저희는 매해 의회가 출발을 하면 관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관례가 됐죠. 훈춘시를 방문을 하고 오는데, 안타깝게도 2018년 제8대 의회가 출범을 하면서 훈춘은 자주 갔었기에 요나고시를 한번 방문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원 상호간 협의를 통해서 요나고시에 방문 의사를 타진했더니 오지 말라는 답변을 얻어갖고, 그래서 다시 답변을 드렸죠. 모든 경비를 비롯한 예산은 우리가 자부담을 해서 갈 테니 자매 도시니까 당신네들은 그 도시 의회와의 교류라든지 도시 안내라든지 이런 것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2차 답변도 오지 말라라는 답변이 왔고, 그 업무를 정재룡 계장님이 하셨죠. 타진을 그때 하셨죠. 그래서 못 갔어요. 이게 무슨 자매 도시입니까? 예. 그때 물론 의회 차원에서 막 항의도 하고 싶었지만은 우호 교류 차원에서 뭐 그냥 그 정도만 알고 끝냈지만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레샴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상당히 왕성하죠, 활동이. 요나고시는 지금 위원회가 사실상 활동을 안 하고 좀 계시고, 미미하고 그레샴시는 훈춘도 좀 그렇고 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훈춘은 그 대신 문화예술단체에서 교류가 왕성하니까, 예. 문화교류단체에서 교류가 왕성하니까 자매도시간도 왕성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도 왕성해지는 건데, 일단 일본과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레샴 역시도 너무 멀고 예산상의 부담도 있습니다. 교류를 하려고 그러면은. 근데 일단은 문화교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지만은 민간 교류는 또 왕성해요.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그분들이 나가시고, 또 그 교류를 통해서 정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민간인들 차원에서 교류가 왕성한데, 지금 올해 그레샴시랑 자매도시 25주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시 자체적으로 뭐 계획하고 있는 건 없으시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상호지에 입각을 해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먼저 가야죠. 재작년에 예. 그레샴 이번에 갈 차례라고 시장이랑 합니다. 그레샴시 의원들 세 분인가가 오셨어요. 예. 설악문화제 때. 그래서 여기 3일인가 왔다 가셨고, 방문 시장의 방문이 벌써 제가 알기로는 2번인가 그런데, 요번엔 저희가 이제 갈 차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도 가실 의향이 있나요? 아무튼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예.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일정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8월 지금 요나고시랑 8월이고요. 그래서 시는 이제 하반기 중에 아직 결정된 말고 지금 계속 컨택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나고시나 그레샴 가실 때 자매도시 우호협력 차원에서 의회도 같이 갈 수 있는 계획을 다시 잡아가지고 추진을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그레샴이랑은 올해 25주년이어서 의회 차원의 교류도 같이 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레샴시는 35주년이고요. 네, 35주년. 요나고시는 25주년입니다. 예,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 부서시니까 제가 좀 말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속초시 역점 주요 추진 현안 사업 3가지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생각나시는 대로. 제일 큰 사업들 올해 추진해야 될. 올해요. 예. 올해 국도비 사업 다 포함해서. 아무래도 동서고속철을 그렇죠. 예.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그 너울성 파도를 방지할 수 있는 예. 그런 사업, 그런 게, 그리고 이제 동해선 오는 철도, 동해북부선. 예. 예.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동서고속화철도랑 동해북부선 사업이겠죠. 동해북부선은 조기 사업이 착공될 수 있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고, 동서고속화철도는 이제 뭐 다 이제 공표가 방송에서도 됐기 때문에 우리 그 역사 위치도 다 이제 선정이 예. 됐고, 근데 그거 관련돼서 이제 시민들이 지금 이제 또 말씀들이 있으신 게,
어떻게 보면 속초에서는 이제 마지막 그 개발 사업 부지인데 그 역사 위치가 그 지하화에 대한 아쉬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집행부는 어떻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집행부 아까 제가 뭐 아직까지 그쪽 저쪽 부사관 컨택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의견을 나면 지하화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범시민적인 요구를 좀 우리 집행부가 담아서 이걸 좀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나. 춘천 같은 경우는 그게 관철이 됐고, 우리 이제 속초 같은 경우는 종착역이고, 그리고 또 그 역사가 육상에 쓰게 되면 많은 걸림돌들이 있다라는 집행부의 고민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조용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또 일부 여론에서는 이제 사업 시작도 전에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한다면 이제 동서고속철 사업 자체가 또 위기에 몰리는 것 아닌가. 그거는 노선 변경권에 대한 우려였고, 이거는 역사는 위치 변동을 예. 계획대로 가는데 근데 그 지하화 정도는 문제 충분히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근데 그 비용 뭐 BS라든가 이런 것도 뭐 또 된다 이런 얘기. 저는 뭐 검토를 아직 개인적으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런 여론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근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정치적 역량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하화는 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BS라든지 뭐 사업 공기라든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될 목소리, 우리가 요구해야 될 예. 사항들을 지금 눈치 보고 못 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 지역사회 자존심 문제고, 이런 것들은 정치적 역량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100년 대계 사업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는 보다는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분명히 지하화는 돼야 지하화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을 전 시민이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토지 그 이용에 대한 효과적인 또 방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범시민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예.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장시간 수고를 하셨고요. 우리 또 마지막으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예. 없으시면은 우리 또 기획예산과가 우리 또 집행부의 코드 넘버 1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늘 마지막에 이렇게 또 업무 보고를 하시고, 또 다른 부서도 다 청취를 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부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마지막 발언을 하시면서 우리 이번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서 많이 것을 느꼈는데요. 특히 이제 의회나 저희 집행부나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제 의원님들께서 대안 제시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보면은 갯배 말씀을 하시면서 갯배가 관광 상품인데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는 그 지적 겸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갯배라 그러면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는 어떤 도선 정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관광 상품이었구나 하는 거는 알면서도 미처 인식을 하지 못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시에서 가로수 하나 심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고, 또 지평을 좀 넓힌다면 친절이라든가 청결이라든가 미소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시만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의회와 더욱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와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들은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도 소통을 더욱더 열심히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우리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저희 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하게 업무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